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대선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의 FOMC 회의까지 큰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 기대감까지 흘러나오면서 지금 한숨 돌리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종목 상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오늘 함께할 파트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과 함께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또 네네. 짧은 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지수도 좋았고요. 여기다가 코스피도 소폭 상승, 코스닥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다소 그냥 나스닥이나 다우 산업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훈풍이 살짝 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대외 변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리도록 들으셨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회담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회담이 끝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급진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아쉽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회담은 지속되고 있고 결론이 빨리 나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요, 중국 시진핑 전화 회담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들 간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사태가 지속화되면서 WTI 원유는 다시 $100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100를 깨지면서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100로 올라와서 제가 봤을 때는 $105, $105.7까지 올라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원자재 값이 다시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한국석유, GSE,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한 번에 파동이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이미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현재 눌리고 내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하시진 마시고 이 개별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요. WTI WTI 가격하고요. 원자재 가격도 확인하시면서 단기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유 회사 중에 엑손모빌의 주가를 오늘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라서 고점인 $91.5를 찍었고 다소 내려오다가 어제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관련 정유사나 관련 업체들은 급등을 하고요. 원유 가격이 빠지면 빠지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중장기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긴축재정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에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생기면서 곡물 수출을 올 6월까지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곡물 수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애그리컬처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농업에 대한 물가 상승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먹는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올라가면 우리가 식당에서 접하는 모든 음식들의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식당 가면 금액들이 많이 올라서 밥 한 끼 먹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에그플레이션이 되고 러시아가 진짜 6월 달까지 곡물과 밀,
곡물들을 옥수수들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에그플레이션도 가중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비료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료주들 빠진 종목 중에 한두 종목 좀 챙겨 놓으시고 포트를 잡아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자동차, 중고차 시장 관련 기사가 어제 났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 5년 10만 킬로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검증을 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도 새 차를 사보고 중고차를 사보면 5년 10만 정도는 첫 차를 샀을 때 개런티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고 침수가 안 된 좋은 차 중에 그 차를 선별해서 현대차에 그 브랜딩을 걸고 중고차 시장에 집중하는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오토행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이 기사가 나오면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롯데렌탈도 중고차 시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관련주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토엔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중고차 관련주인 K카가 꼭 상한가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생각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이슈는 오늘 유일 로보틱스라는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상에 성공하는 종목을 봤는데요. 공모가는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종목이 오늘 26,000원이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2.6배가 올랐고 퍼센트로 한 260%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뭐 극단적인 으로 1,000만 원을 샀으면 오늘 2,600만 원이 됐을 거고요. 1억을 사신 분은 2억 6천이 됐을 겁니다. 물론 가정이고요. 공모가 청약률도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분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따상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유일 로보틱스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정말 똑똑하고 영민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로봇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어제부터 로봇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따상까지 기록한 걸 봐서는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 흐름도 좋아 보이지만 뭐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로봇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고 앞으로 성장이 더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서울이거가 그저께 상한가를 가고 어제 급락이 나오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3월에 정기총회 시즌이고요. 정기총회를 하기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이거가 감사보고를 아직 어제까지만 해도 제출하지 않아서 아마 이 영향으로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4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 종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장 마치고 5시 22분경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세력들은 그런 걸 알고 있었겠죠. 물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오늘 장 중에 서울이거가 상한가 들어갔다. 이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큰 흐름을 따라가면 물론 세력이나 우리가 관계자는 아니지만 큰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면 크게 손실 보지 않고요. 그 빅사이클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시장 흐름부터 또 국내 시장의 이슈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오늘도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을 하면서 체력 회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 이용준 파트너가 짚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여러 대내외적인 이슈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종목 진단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 대응법부터 또 종목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리드코프고요. 네, 리드코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050 10,050원에 네. 10%예요. 10,050원에 10% 비중이시고요. 네. 네, 리드코프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이거 작년 원래 11,000 얼마에 샀는데 네. 제가 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9,000쯤에 또 사고 근데 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안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도 비중 조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소심해서 추가 매수. 한꺼번에 많이 못 사요. 아, 네.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고, 네네. 보니까 3월 10일에 이제 주당 현금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고, 또 다음 주에는 슈퍼 주총 기간이죠. 이제 3월 25일에 지금 리드코프 역시도 지금 주주총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리드코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아, 네. 지금 이제는 더 사야 되는지, 그렇죠. 왜 제가 사면 떨어지는지. 네, 알겠습니다. 리드코프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 투자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1년 아, 좀. 네네네. 네. 이제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리드코프 사실 때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우선 리드코프 우선 제가 좀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주당 네. 현금 배당도 하고 있다는 거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정기총회 시즌에 혹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감사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시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긴 하니까 10,050원이면 현재가에서 약 15%에서 14% 정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걸 중장기로 갖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본전가 오면 좀 매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근데 맨날 본전에 탈출하고 있어서. 아, 네네네네. 네, 그게 수익을 너무 좀 보고 속상한데. 네네네. 네네네. 혹시 그러면 리드코프 말고 지금 현재 몇 개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 되게 많은데요. 아, 20개 정도 되나요? 5%씩 하시면? 네. 네. 아, 그 정도면 현금 비중도 혹시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네, 현금 모으고 있는데, 네네, 있어요. 더 살 수 네네.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리드코프를 보면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3월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정기총회라는 걸 1년에 한 번씩을 해요. 네. 정기총회를 통해서 리드코프는 지금 보니까 코스닥 우량 기업이긴 하지만 정기총회를 통해서 감사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이제 올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관리 종목인지 상패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시즌이 3월인데 리드코프는 감사 보고서도 냈고요. 정기초등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 바닥을 7,250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차트적으로 보면 그래서 시청자님이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주봉으로 보면 지금 리드코프 같은 5,000원대가 이 회사의 최근 2년 동안 최저점이고 월봉으로 보면 3,400원, 최근 10년 동안은 3,000원대가 최저점이고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더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면 이런 구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21선은 알고 계시죠? 빨간 선. 한 달에 평균값을 내는 게 21선 이동 평균선인데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지금 8,600원 라인에서 잘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거래량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도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 지금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시중 우리들이 말하는 큰 은행들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에대 마진을 통해서 영업이익도 많이 창출되는 상황인데 리드코프도 아마 어차피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코프도 건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10,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님이 10,000원에선 팔지 않고 이렇게 더 올라가면 파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10,000원을 혹시 이제 최근 들어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를 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목표가는 전고점 구간이 11,000원 구간이 전고점 구간이거든요. 리드코프의 네. 최근 들어서 높았던 가격이니까 10,000원 거기서 돌파하면 샀어요. 네? 거기서 샀어요, 처음에. 아, 최고점에 사셨네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네. 원래 최고점에 살 수 있어요. 최고점 살 수 있고 내가 산 가격이 최고 가격일 수 있으나 내가 살 때마다 최고점이라는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셔야 네. 예, 주식을 오래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성향을 보니까 사고 팔고가 잦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서 네. 그죠? 물리면 좀 버틸 수 있고요. 근데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수익 보는 건 아니고 좋은 종목 있고 그리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리드코프처럼 나오는 종목들은 버티시면 반드시 수익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0원 돌파하고 11,000원 정도 되면 절반 정도는 매도, 또 너무 오래 기다렸으면 전량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 드릴 거고요. 네.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데 3월 잘 지나고 4월 정도 되면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121선, 5일선, 60일선이 이렇게 한 곳에 지금 모여가고 있는 차트거든요. 네. 이제 네.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 확산이 된다.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1선이 좀 밀집이 돼가지고요. 9,000원대까지 이렇게 모여지면 한번 상방으로 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사도 문제가 없고 이평선도 좀 좋고 거래대금 안 들어왔지만 좀 3, 4월 정도 보면 목표가 11,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궁금한 거 더 없으시죠? 네. 네네, 말씀해주세요. 지금 요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되는지. 네네, 사실은 지금 거래 대금이 아쉽긴 하지만요. 감사보고서를 그래요? 제출했고 3월 정기청에서 잘 지날 것 같으니까요. 이 구간은 네. 사실은 다시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21선인 8,400원은 깨지 않고 가면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지 라인인데, 근데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8,400원을 더는 저는 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악재라는 거는 언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8,400원이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강하게 깨지면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네. 8,400원을 지지받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면 지금 네. 구간은 추매해도 좋다라고 기준을 잡고 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8,400원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네, 기억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네. 애청자 까꿍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 어쩐지. 너무 또 이 닉네임만큼 정말 귀엽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오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상담 스타트 끊어주셨는데요. 오늘 이영준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10,000원을 돌파하면 분할 매도하자라는 전략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깐 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또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하시면은 이렇게 보다 더 자세한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상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문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또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바로 이 1시간 내로 연결을 해서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또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상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너무너무 따뜻하고 또 기분 좋게 또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FNF 홀딩스요. FNF 홀딩스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800원의 비중은 한 10%요. 34,800원의 비중은 10%시고요. 네. 네, FNF 홀딩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었네요.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는 FNF 홀딩스가 지금 드라마 제작사인 빅텐츠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장중에는 계속 빨간불을 켜다가 장 막판 들어서 또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앞으로 회사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 추가 매수 타임이 오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 상태부터 앞으로 좀 네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네네. 이용준 파트너님께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가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FNF 홀딩스 우리가 다 아는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 매수는 한 1월 달 정도 하신 건가요? 네, 그 정도 했는데요. 하셨고, 예. 비중은 한 10% 정도 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혹시 매수하실 때 내가 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급등했다거나 급락했던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매수했던 그 혹시 본인 매수했던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날? 이게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좀 아래 내려와 있어가지고 제가 네네네. 그래서 높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제 했는데 네. 계속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우선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매수한 지점이 전저점, 그러니까 빠진 후에 횡보라는 전저점 부분에서 잘 사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차트를 봤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자리 34,800원에 사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FNF 홀딩스 감사 보고서하고요. 네. 정기총회 일정을 좀 확인 방금 해봤거든요. 감사 네네. 보고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호재들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좀 힘이 없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청자님이 여쭤봐서 제가 기업 그 재무제표 지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네네. 재무제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본인 네네. 그 중장기를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FNF 홀딩스 연결 재무제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까지 그 하락했던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FNF 홀딩스의 그 메인 브랜드 MLB라는 브랜드가 예전에 한류 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했던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이 빠지면서 이 차트 그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뭐 그 2018년, 2019년까지 좀 올랐다가 2020년 작년 정확히 재작년이죠. 재작년 좀 빠졌다가 올해 매출 지금 발표할 컨센서스도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보시면 어거니까 7,271억으로 재작년보다 점점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빠진다는 건 사실은 회사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매출은 조금 빠졌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가 지금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발표를. 네네. 그래서 그리고 2,220억이거든요. 그리고 당기 수익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이 지나고 그리고 그 MLB라는 브랜드의 매출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그리고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다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회사도 다각화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리고 현금 배당도 최근에 한 것 같으니까 주주들을 버리면서 주가를 관리하지 않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기다림이 힘들고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조금 지금 저점이 23,850원이 최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26,000원인데 네. 최저점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악재가 저희가 모르는 악재가 있어서 23,850원이 깨지면 한번 밑으로 패대기 칠 수는 있지만 지금 차트적 흐름이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를 봤을 때는 악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는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21선 위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우선 차트가 27,000원 위로 올라오면 네. 올라오고 혹시 좋은 기사들이 좀 자주 언론에 기사가 나오니까 좋은 기사가 나오면 5% 정도는 추매를 하셔가지고요. 네네. 평단가를 3만 원 정도 부근에 맞춰 놓으시면 금방 익절할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정리해드리면 전저점인 23,850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전량 매도하고요. 예, 사실 손절 가능하시면 사실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저점이 깨지면 실망 매물이 너도 팔고 나도 팔고 너도 팔고 나도 팔고 하면서 계속 쭉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더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올라왔고 그리고 회사는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23,850원 기억하시고요. 네. 기준 가격 그리고 21선인 27,000원을 기억하십시오. 27,000원. 예, 27,000원 네. 올라와서 안정화되면 추매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23,850원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27,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면 네네네. 약간 평단가가 조금 이제 낮아지면 예, 낮춰야죠. 예. 예. 그래서 3만 원 정도. 근데 제가 27,000원은 기술적 분석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네네. 좋은 건 27,000원에 안착이 되고 F&F 홀딩스의 호재 기사들, 뭐 매출이 늘었다든지 MLB 중국에 대한 한한령이 풀려서 MLB가 다시 입점에 다시 매출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옷을 입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는데 그게 MLB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좀 과감하게 추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상이 없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 F&F 홀딩스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또 지금 잠깐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셨고 14,200원에 비중 30% 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건설주들 최근에 굉장히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동부건설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동부건설 사실은 건설주도 지금 정책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우건설은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엊그제 방송에서는 지능기업 서희건설까지 중소형 보급 순위가 60위 정도 되는 종목들이 또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파트너님 잘 골라서 오늘도 상담 주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건설주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동부건설 차트 보고요. 네. 지금 기업 개요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재료도 나쁘지 않고 지금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시는 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이 민간 주택 확보하는 거고 250만 원 확보하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7일 날 무슨 악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아래꼬리를 크게 달려서 망치형 캔들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차트적으로 설명드리고 제가 감사보고서 확인해 드릴 텐데 공시를 보니까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고 정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3월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는 회사고요. 동부건설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더 우량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이날 제가 기사를 확인을 못했는데 1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 꼬리 크게 달렸기 때문에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닥에서 아래 꼬리 망치형 캔들은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을 아무리 몰라더라도 좋은 종목이 바닥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 매수하면 그 다음날 무조건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수익을 많이 봤었고 보시면 1월 27일 날 망치형 캔들 이후에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한번 크게 눌렸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흐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부건설은 차트적으로도 지금 상방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그리고 전고점이 15,700원이 돌파하면 차트를 길게 보면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보고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감사보고 재무제표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재무제표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으세요. 동부건설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동부건설은 뭐 굉장히 좋네요. 매년 10%씩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컨센서스가 작년 대비해서 200억 정도 올라가고 있고 내후년은 또 200억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더 좋은 거는 뭐 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부채 비율도 90%로 그리고 유보율도 작년 같은 경우 388%고요. 동부건설 PBR도 0.58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중장기로도 좋은데 지금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다시 보면 네. 네, 차트 다시 보면 전고점인 15,900원이 돌파되면 52주 신고가 패턴으로 누구도 고점을 논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얼마에 매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도 나쁘지 않고 1월 27일 날 망치형 캔들 나온 이후에 바닥에서 엊그저께 3월 16일 날 윗꼬리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일정 부분 소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조만간에 전고점인 15,7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좀 높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본인 돈이 100%라면 15,700원, 15,900원 돌파할 때 50% 우선 익절하시고요. 50%는 좀 공격적으로 신고가 패턴의 매매를 따라가면서 5일선을 깨지 않으면 홀딩한다 이런 전략을 하시면 수익 극대화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바로 갈지 늦게 갈지 제가 모르겠는 이유 첫 번째 하나는 차트적으로는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거나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돈을 크게 쓰지 않고 관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모든 차트나 재무나 이런 것들은 좀 완벽한 모습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 위에서 윗꼬리 양봉 이게 지금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상승의 전조는 깔려 있다. 다만 거래량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동부건설에 대해서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로 건설 업종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밤 10시에 진행되는 빅사이클에서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이 상승 사이클로 건설 업종에 대해서 또 다뤄주신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탑픽 종목으로 대우건설까지 짚어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는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용준 파트너님께 이 건설 업종이라든지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지금 소폭 내림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WTI 브렌트유 국제 유가 역시 또다시 $100 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네, OCI입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죠. OCI 얼마에 네. 매수하셨을까요? 네, 108,000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108,000원에 비중 10%. 예, 지금 사실 OCI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그렇죠? 예, 조금 났어요. 조금. 예, 예, 네. 예. 지금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 아, 그래요? 오늘 예, 어떤 예.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네. 장이 하도 흔들려서 이게 네. 얼마 정도 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적으로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큰 수익 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OCI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OCI 수익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작은 수익도 감사한 거니까 시장이 주는 거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뭐 엊그제 매수하셨나 일주일 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매수도 잘 하셨고 주식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한지는 오래됐는데 하다 말다 그냥. 네네. 네. 그런데 OCI 종목 차트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에 매수가 되셔서 네. 혹시 매수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재료를 보셨나요? 아니면 차트를 보시고 제가 좀 사셨나요? 아니요, 그전부터 제가 OCI를 쭉 봤었어요. 아, 네. 예, 봤다가 그게 이제 OCI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11만 원대 제가 샀었거든요. 11만 원대. 11만 원대 샀는데 더 막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9만 원대까지인가 뭐 좀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저번 참에 조금 수익 남기고 조금 11만 한 3, 4천 대 팔았어요. 아, 팔아가지고 파셨구나. 네. 팔고 다시 이제 조금 떨어지길래 조금 더 또 한 번 더 산 거거든요, 이게요. 네. OCI 차트를 보면 그리고 제가 네. 방금 감사 보고서하고 기업계로 확인했는데요. 감사 네. 보고서를 굉장히 빨리 제출했더라고요. 아, 예. 네, 3월 3일 날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제출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적인 느낌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쳐왔지만 아직도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정책 중에 보시면 원전 관련 정책도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친환경 관련 정책도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풍력과 태양력이 같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OCI는 시총이 너무 크긴 하지만 뭐 거래소 중형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태양열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1월 28일 날 84,100원이 최저점이잖아요. 네. 거기를 지지받고 한번 오르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패턴인데 네. 이게 이제 용어로 이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해서 바닥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는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감사 보고서도 제출했고 매출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OCI 매출인데요. 2021년에는 이게 보시면 32440인데 올해 지금 2022년 이제 올해 매출 추정치가 40928이에요. 매출이 20% 넘게 올리겠다고 이제 사업 계획을 내놓은 거니까 매출도 좋아 보이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2022년에는. 근데 또 보면 2023년에 다시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보시면 올해는 매매를 좀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OCI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차트 다시 한번 보면 네. 지금 차트적으로 121선, 61선, 5일선, 11선이 이렇게 동그라미 구간에 밀집돼 있거든요. 지금 딱 구간에 이렇게. 그래서 네. 그 다음 주 정도에 혹시 네. 이 11만 5,500원을 위로 돌파를 하면 네. 위로 한번 상방에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급등이 나오면 오래오래 가지고 오래오래 더 먹고 싶지만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들어와서 장대의 양봉이 나오면 일정 부분 50%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우선 챙겨 놓으시고요. 예. 비중을 반만 가지고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딱 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좋은 기사와 함께
한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면 11만 5,500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손절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네. 사실 21선을 그 주식을 할 때는 매수는 재료에 하고 매도는 차트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시겠지만 두 가지 가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매도가는 11만 5,500원이 넘으면 절반을 매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그리고 손절은 10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0만 원이 깨지면요. 네네. 10만 원이 지금 보니까 21선도 10만 원이지만 우리가 네.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런 것들을 라운드 피겨 값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가격들이 사실 심리적인 저항이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이 깨지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종목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두 개의 가격을 기억하십시오. 10만 원과 11만 5,500원. 여기가 네. 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십시오. 네, OCI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보유하면서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저기 이트론인데요. 이트론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644원이고요. 네, 비중은? 가지고 있는 비중은 30%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고요. 무지 오래됐어요. 644원. 네. 지금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 이트론인데 또 최근 이 러시아 사태에 따라서 또 우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릴까요? 이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이거 작년 여름부터 되나? 작년 여름경부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른 좀 탈출하고 싶은 계속-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네, 네, 계속 이트론. 떨어진데다가 네. 요즘 또 더 떨어져가지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이트론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지 저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탈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네네네. 이트론 사실은 저도 러시아 그 백신 관련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러시아 백신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격 보니까 굉장히 사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셨죠. 6개월 정도 되셨나요, 시청자님? 예. 네, 6개월 정도 됐고 맞아요. 예, 딱 그 기준인데 그때가 한번 왜 그러냐면 이트론이 2022년 1월 달에 백신 관련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상승 1파를 먹고 눌렸다가 다시 3파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은 고점인 1320원을 찍고 한 번도 반등을 못 나오고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신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뭐 시험 듣고 계시죠? 백신 이야기가 네네네. 약간 사골 네. 같은 느낌이에요. 이트론의 백신 이야기는. 네. 이게 그때 굉장히 부각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트론이 백신을 수출하고 러시아 뭐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에는 반응이 별로 없는 이유가 우선 재료가 우선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가장 3월에는 이제 정기총회 시즌이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주들은 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니까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공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트론 3월 11일 날 나온 공시가 딱 하나 보면 주주총회 집중이 개최 사유 신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개최를 30일 날 개최를 하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이 날짜가 18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무조건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 감사 보고서가 안 난다는 거는 뭔가 아직 회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트론 공시 중에 전환사채 것도 있고 최근에 전환가액 조정에 407원의 전환가액을 381원으로 전환가액 조정을 했다는 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그 전환가액 계산하는 계산식을 대비했을 때 예전보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381원가 그 전환가액 조정했다는 거. 그래서 물론 상처가 되시겠지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주주총회가 너무 늦게 일어나고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전환사채가 있다. 이거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에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네. 이트론 재무제표인데
올해 그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말씀드리니까 비중이 크지 않으시면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월 달 잘 넘어가면 4월 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재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예. 네, 그래요. 제가 팩트만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렸어요. 좀 죄송하고요. 네네. 아, 예,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근심을 좀 덜은 듯 하고요.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좋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대응하실 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또 전화 상담 만나봤고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NM에 대해서 보내주셨네요. 12만 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CJ ENM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2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대감의 좀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또 수익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CJ ENM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파트너님 분석해 주시죠. 네네. CJ ENM 지금 뭐 대기업이고 차트 네. 좋고 지금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감사 보고서나 전기총회 이런 거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 코스닥이지만 우량 기업이고 우리가 다 아는 뭐 큰 그렇죠. 회사니까요. 네. 그래서 다만 제가 오늘 보면 유튜브 시청자님이 보내신 거니까 간단하게 차트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데 CJ ENM 같은 경우는 1월 28일 날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최저점입니다. 최근 1년 들어 최저점인 것 같아요. 11만 8천 원이 최저점이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구간 최근 11월 달에 엄청나게 급락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세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연기되고 없어지고 잠정 연기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다만 최저점인 1월 28일 11만 8천 원을 딛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2월 9일 날 거래대금만 해서 54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거래대금을 터지면서 22선 위에서 상방을 터치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우면서 21선 위에 올랐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드리면 지금 CJ ENM 구름대 하단에 있지만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13만 2천 원인 피봇 2차 저항선을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1차적으로는 1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보시면. 네. 하지만 그 다음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구간은 1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최저점인 11만 8천 원 구간은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빠지면 한번 휘청할 수 있으니까 이 최저점 구간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익절 라인은 1차는 14만 원, 2차는 14만 5천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만 원 그리고 14만 5천 원 선까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종목 보내주셨고요. 8,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서현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인맥 관련주죠. 저희가 또 빅사이클 시간에도 대선 정책 관련주는 앞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대선과 관련한 인맥 관련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서현에 대해서는 또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네. 서현 종목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였고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대선이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많이 빠져 있고 지금은 그냥 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자체로만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를 확인했고요. 올해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뭐 이상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래소 종목이나 소형주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서 이상은 없을 것 같지만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양호한데 차트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트 보면 지금 서현 차트고 가장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지금 종가가 오늘 8,460원인데 8,650원에 샀다는 거는 어제나 오늘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쭤보고 왜 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덜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으세요. 8,650원. 하지만 제 견해는 8,210원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8,2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입니다. 이 종목은. 네, 테마는 없고 재료도 없는데 8,200원이 깨지면 밑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지금 재무제표가 양호하고 감사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10,000원을 못 깨면 다시 한번 쏟아질 수 있다. 서해는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